기다란 부리, 힘차고 화려한 날개짓. 한때 멸종되어 볼 수 없었던 황새가 다시 희망의 날개짓을 하며 돌아왔는데요. 청정 지역에서만 살 수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황새를 만나볼까요? 풋풋한 가을 향이 물씬 풍기는 이곳은 맑은 공기와 상큼한 바람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인데요. 예산에 저런 게 있었네요. 예.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황새가 보입니다. 저렇게 새들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부터 큰 새라고 해서 황새라고 했죠. 날개까지 활짝 펴면 그 크기가 2m는 좋게 된다고 하니까 바로 눈앞에서 직접 2m 로?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보다 크네요. 우리 항상 비행하고 있잖아. 너무 멋져요. 말만 들었지 저 와서 보니까 정말 크고 멋지게 생겼네요. 굉장히 좀 선비, 고고하게 보여요. 그럼요. 선비다운 고고한 모습에 반할만 하죠. 정말 우아하고 멋지잖아요. 황새 보니까 좋죠? 예. 이렇게 멋있는 새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농약 뿌리고 화학비료 치다 보니까 황새의 서식지가 파괴돼서 멸종했어요. 1971년 이후 사라진 황새였지만 꾸준한 복원 과정을 통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황새. 큰 날개를 펴고 날 때 그 모습은 지금 봐도 설레고 이제까지 제가 본 새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새를 보호하고 번식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김수경 연구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육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홍새들은 다 잘 지내요? 아, 예, 오전에 먹이를 줬는데 음. 잘 먹고 잘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 예찰도 다 해보셨어요? 예. 이상 있는 황새 없고요? 매일 황새가 있는 훈련장까지 찾아와서 황새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들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생소하죠. 진짜요? 예. 그러게요. 아, 이렇게 딱 살 수 있는 공간이. 예. 이곳은 이제 야생에 방사하기 전에 야생에서 이제 필요한 능력인 비행 능력 그리고 사냥 능력을 연습하는 야생화 훈련장이고요.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흙속으로 잘 숨는 미꾸라지를 줍니다.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그쵸, 그쵸. 배우는 거네요. 네. 이 정도 사냥 실력이면 뭐 야생에서도 걱정 없겠는데요. 백로 외가리들은 시각적으로 먹이가 보이면 잡지만 황새는 진흙 속에 숨어 있는 먹이도 잡고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먹이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로랑 외가리, 황새가 함께 무리지어서 먹이 사냥하는 것을 보면 황새가 주도적으로 먹이 사냥을 하고 백로 외가리들은 이제 그 뒤를 쫓으면서 혹시나 놓치거나 튀어오른 먹이들을 이제 기회를 잡아서 먹죠. 청정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황새가 방사했을 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육장 모든 곳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데요. 사육장에 안에 있는 연못은 자연 습지와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먹이들을 찾기에 좋은 그런 서식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죠. 2015년 드디어 처음으로 8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자연으로 그냥 아예 네. 이제 내보낸 거잖아요. 나는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네요. 네.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저는 황새가 정말 날아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처음 본 거잖아요. 사육장에 갇힌 황새만 보는데 너무 잘 나는 거예요. 너무 잘 날고 사냥을 잘 못할 것 같았는데 금세 적응을 하는 거예요. 금세. 약간 그 자식도 분가시키거나 이렇게 네. 독립시킬 때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다음 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아름다운 봄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 황새 2마리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아, 이거 순간입니다. 기억나요.
약 뉴스에 10cm 나왔던. 크기로 지난 20일과 22일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생 황새가 태어난 건 지난 1971년 이후 45년 만입니다. 진짜 45년 만에 태어난 귀한 예. 흑백의 존재인 거네요. 단아한 강직함을 지닌 황새는 오염된 환경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방생한 후에도 마음 졸이며 꾸준히 관찰해야 확실히 합니다. 희귀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황새는 잘 못 본 것 네, 같아요. 네. 네. 황새가 한 해 한 해 방사되면서 어떤 또 사고가 생길까 그런 것도 항상 우려가 돼요. 그래서 좀 조바심도 생기고 이제 걱정도 많이 돼요. 그동안 꾸준히 방사한 황새가 드디어 2020년 인공 둥지탑이 아닌 송전탑 위에서 자연 번식으로 4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요. 이런 일을 예상은 하셨을까요? 예상은 했었어요. 송전탑에 번식한 사례가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송전탑에 번식을 하겠지 언젠가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황새 입장에서는 저런 데다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생각을 한 수도 거겠죠. 있겠네요. 본능적으로. 송전탑에서 번식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특했어요. 이렇게 참 똑똑하구나. 황새가 구조물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둥지를 만들기 좋은 데를 또 찾아서 안전하게 둥지를 짓고 참 영특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알아서 잘 선택해서 하는 게 참 기특하죠. 양어장인가? 양어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방사한 116마리의 황새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데요. 그럼요.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건강하게 예. 잘 키워 방사해 놓으면 뿌듯하겠어요. 기대감, 설렘 반, 기대도 있지만 걱정 반도 있고요. 주로 저는 걱정인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면 비슷한 부분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열정과 사랑을 줬기 때문에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황새들은 참 멀리까지 가나 봐요. 한국에서 방사되는데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서 2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고조 때 할아버지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참 흥미롭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모습 보면은. 네. 어떻게 알려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고 간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황새를 돌보고 꾸준히 방생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얘네들은 외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외부에서 그 불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케어를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사육장에서만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어서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이 불편한 그렇죠. 황새를 보호하는 곳이었군요. 근데 완전 야생동물이어서 이렇게 치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 것 어려울 같아요. 것 같은데. 저희가 구조를 하려고 해도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조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황새공원에 이 황새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저희보다 더 빨리. 저희 굉장히 신기했어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우리 사육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온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미 황새를 방사했던 곳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한 일입니다. 이런 걸 보면 황새도 귀소 본능이 있나 봐요. 이 황새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 예산에서 나간 황새들이 멀리 러시아에 갔다가도 예산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분명히 예산을 고향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유학 갔다가 다시 황새의 돌아와서 고향을 지키기 이렇게 위해 하는 거잖아요. 주변을 조사하고 살피는 분들이 더 있는데요. 친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변 생물까지 건강한지 세심하게 살피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황새가 자라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그렇죠, 위해서. 네. 저 앞에 맨날 먹이 풀어주는 물벼룩 진짜 너무 신기해. 생물이 많아야 황새도 거기서 자라는 걸 또 먹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 되니까 황새가 같이 사는 마을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황새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 좋은 쌀 먹어서 건강하고 황새도 날아다녀서 아름다워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뿌듯합니다. 황새와 함께 살기 위해 어려운 농사법을 선택하셨다죠. 그 수고로운 발걸음이 건강하고 맛있는 쌀이 된다고 생각하니 돌아와준 황새가 고맙고 노력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시간입니다. 황새를 통해서 다시 좀 역행해서 우리가 다시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황새가 잘 사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과 함께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황새를 통해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예부터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황새.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일은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길이기도 하죠. 자연과 사람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곳. 바로 황새가 만드는 세상입니다.